우리의 이런 모습은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일까요? 지구 공동체라는 지구 생태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몇 위인지 아십니까? 11위입니다. 11위. GDP로 보면 좀 더 떨어져요. 특히 1인당 GDP로 보면 또 한 20 몇 위인가까지 밀리는데 그건 또 소득 그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하지만 세계 나라가 195개국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10위면 극상위층에 해당됩니다. 부 자체로 보았을 때는. 그러면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6.25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나라가. 그렇다면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무슨 얘기로 넘어갈까요? 환경 생태 얘기는 얼마나 잘하는지도 당연히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답은 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 배출 순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11년 7위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 자료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은요 절대량입니다. 절대량.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인 거 다 아시죠? 뭐 스위스 이런 데랑 비슷하다고 보통 비교하는데 절대량이 세계 7위다. 엄청난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추운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북극권의 기후를 받쳐주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계속 추워지고 있는, 역으로 지구 온난화지만 우리는 추워지고 있는, 북극은 따뜻해지고 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7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15년입니다. 역시 부동의 7위를 고수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맨 오른쪽입니다. 한국이 7위 중에서 1인당으로 보십시오. 1인당입니다. 맨 오른쪽 표가. 1인당이 11.58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제1위인 제일 높은 건 미국, 그 다음 높은 건 캐나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많은 심지어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아니 독일 이런 나라보다도 1인당 소비가 이렇게 높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캐나다가 가장 큰 높은 이유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자동차를 많이 타는 거라 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되게 잘못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중교통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저 정도로 높다는 건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OECD 중에서는요. OECD는 지난 한 20년간 그래도 평균 7.2%를 줄였어요. 평균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회원국, 영광의 1위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1위 혼자 110.8%를 증가시켰습니다. 평균이 7.2% 감소시킬 때 가장 꼴찌인 가장 잘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마이너스 42.2%를 기록했죠. 그만큼 감축을 한 겁니다. OECD 잘하는 나라 중에서 소위 잘 산다는 나라의 클럽에서도 최근에 가장 중요한 때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그 다음에 지구 영양 초과의 날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 영양 초과의 날은 뭐냐면요. 지구의 자원이란 것은 원래 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재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생명이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지구의 자원이 우리가 12월 31일에 그것을 싹 다 사용하면 그러면 1년치를 사용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재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까지 해서 모든 자원을 다 쓰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날짜가 땡겨지면 땡겨질수록 어떤 뜻이죠? 자원을 더 땡겨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원이 재생되는 속도보다. 근데 그게 8월 8일이 2016년이었고요. 2017년은 8월 2일로 당겨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라별로 찍어 보니까 어디 있죠? 한국 자랑스러운 4위에 있고 한국처럼 살면 지구가 3.3개 필요하다는 결과가 저렇게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면적 대비로 하잖아요. 만약 그 필요한 양을 그 나라 차지하고 있는 면적, 왜냐하면 면적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의 일종의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면적 대비로 봤더니 자랑스러운 1등입니다. 우리 생태 관련 통계는 거의 탑이네요. 계속. 네, 이것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경제 규모 11위와 항상 대비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 이 잘 사는 나라들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발전된 선진국 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고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만 근데 이쪽 성적표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쁘고 심지어 나쁜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개선의 의지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에 EPI라는 게 있습니다.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라고 해서 환경 대응 지수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지수 중에서 얼만큼 잘 하고 있는가, 이제
얼마만큼 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몇인지 아십니까? 여기 잘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저쪽에 82에 있습니다. 보츠와나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대응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CCPI라고 2018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아까 환경하고도 겹치는 얘기입니다만 요즘에 가장 큰 게 기후 변화인데 기후 변화에 우리가 아까 탄소 배출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엄청나게 하는 나라가 대응을 좀 기여를 당연히 모범을 심지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리스트가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어디인 줄 아십니까? 맨 밑에서 빨간색 군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인 줄 아셨습니까? 뭐 잘은 못하는 것 같아 정도는 아셨겠지만 정말 이 정도인 줄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 아마 살면서 기후 변화라든가 뭐 착한 소비, 뭐 녹색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정말 지겹죠 이제는 그런 얘기 듣기 싫을 정도죠.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은 엄청 떠드는데 정말 속빈 강정. 그래서 NGO사에서는 진짜 한국을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거짓말들이 많아요. 보고서들이 너무 공허하고 우리나라는 뭐 IUCN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CBD라고 생물다양성 협약도 평창에 유치했는데 막상 가보면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저는 뭐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축산업입니다. 지금의 왜 고기가 문제가 되냐면 고기는 당연히 동물한테 해악을 끼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잔인한 문제도 당연히 크지만 기후 변화적 측면에서는요.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곡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곡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석유가 엄청나게 됩니다. 곡물을 대단히 농장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대두라든지 옥수수를 엄청난 면적으로 하고 그것을 비행기 같은 걸로 어떤 트랙터 같은 걸로 다 비료 뿜어주고 물을 뿌려줌으로써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값싼 축산업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외식업계가 너무너무 기형적으로 변했어요. 근데 그것은 원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메뉴는 원래 어떻죠? 한국은 나물과 굉장히 건강한 식단을 갖고 거기에서 뭐 이왕 고기를 먹어도 뭐 국밥을 우려내던 그런 문화가 이제는 불판에서 굽지 않으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생고기가요. 생고기 사진이 이만하게 거의 사람만한 크기로 음식점 밖에 붙어 있는 나라는 저는 거의 한국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육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근데 육류란 소비라는 것은 교통을 위한 탄소 배출 심지어 항공까지 포함된 겁니다. 항공까지 포함된 게 전체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13% 정도 된다 그래요. 축산업이 낮게는 18%, 높게는 51%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비행기 같은 거 와 탄소 배출 많이 되겠지. 많이 되죠 물론. 근데 축산업보단 덜 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에 우리도 당당 2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여기서 유일하게 어쩌면 말레이시아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원래는 채식 식단을 정말 건강하게 갖고 있던 나라가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저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뭐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요. 빨간 점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빨간 점은. 막대 그래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혼자 빨간 게 하나 위로 간 거 있죠? 저게 축산업입니다.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거에 한해서만.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혼자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축산업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아주 익숙한 풍경이고 제가 이걸 하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냉음료잔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 아무리 씻고 모아봤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플라스틱에서는 PVC도 있고 페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 재활용 업체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저걸 정부가 단일화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 경우는 분리수거 하지도 않았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냥 소각되거나 99%는 소각 또는 그냥 매립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커피를 먹을 때 옛날에도 그냥 종이컵 마셨잖아요. 종이컵 자체도 덜 마셔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는 꼭 홀더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실내에서 마시는데도 테이크아웃 잔으로 주잖아요. 저도 그 뭐 스타벅스나 커피숍 가서 창구를 이상하게 봤거든요. 왜 사람들이 충분한 몇 시간 동안 있는데
테이크아웃 잔에 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점점 더 가볍고 간편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저 플라스틱의 문제는 뭐 당연히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바로 제가 태평양 쓰레기 섬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것도 저 맨 위에 사진을 좀 확대한 게 중간이고 그걸 더 확대한 게 이겁니다. 이게 바다에 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한의 13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넓이의 플라스틱 이 섬이 태평양에 있는데, 그리고 대서양에도 있고, 그리고 인도양에도 있고, 그리고 남태평양에도 있습니다. 한 3개,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뭐 재활용해야 돼? 만약 여러분이 저 섬을 직접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당연히 얘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청년인 모얀 슬라시라는 20대밖에 안 되는 청년은 저거 청소하겠다고 나서서 실제로 배를 몰고 나가서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나? 거의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거의 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저렇게 많음을 해서,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사진입니다만, 새들이 뭔지 알고 먹어갖고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다가 죽는 새들이 많고, 심지어는 저 최근에 상영된 BBC의 블루 플래닛 2라고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알바트로스가 자기 새한테 플라스틱을 먹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모정으로서 자기 아이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플라스틱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환경단체에서는 맥도날드한테도 아예 그 스트로를 못 사용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피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피 뭐 얘기는 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한 번이라도 진짜로 그런 거를 동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를? 뭐 여러분은 안 입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가 잠깐은 말씀드릴게요.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일단 산채로 뜯는다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사후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어서 딱딱해지면 그것을 벗기기가 힘들어요. 기절시켜서 벗깁니다. 기절시켜서 벗겨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게 벗겨진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다시. 근데 그것도 그냥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범벅된 상태가 덩어리가 돼서 수백 마리가 그냥 서로가 얹혀져 있습니다, 서로한테. 그런 식에서 자기가 깨어나서 완전히 무슨 제7의 지옥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굉장히 아프게 그냥 죽어갑니다. 그것을 최소 20마리, 심지어는 7, 80마리로 하나의 코트를 만듭니다. 게다가 그 동물들을 이 모피를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살을 엄청나게 줍니다. 왜냐하면 살의 표면적이 넓어지면 그 모피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체중이 한 5배까지도 키워나요. 너무너무 괴로운 조그만 철창 상가에 넣고, 그리고 대부분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요즘에 광풍이 불고 있는 롱패딩도요, 하나 만드는데 15에서 20마리 정도 오리가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은 내복으로 했던 것을, 그 착하고 간편하고 그런 내복으로 했던 것을 왜 우리는 저런 살상을 도우면서까지 우리의 생태적 감수성을 후퇴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뒤에 모자의 후드에 달린 그 털도 최소한 한 마리 이상 다 희생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미국의 무슨 파타고니아인가 하는 의류 업체에서는요, 이 특히 오리털 뭐 이런 새들은 깃털갈이 하는 시기에 그 떨어진 털을 주워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좀 옷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를 하는데, 좀 걱정은 되네요. 좀. 예,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파타고니아는 그나마 그런 그 아웃도어 업체 중에서 가장 생각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뭘 했냐면은, 뭐 그것도 그나마 뭐 아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산채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죽은 오리에서 그것을 뽑고 그걸 가지고 히말라야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은 털도 전혀 방안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 회사 사람들이 증명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근데 그 모피도 실제로는 저렇게까지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구찌에서도, 명품 브랜드인 구찌에서도 모피 퇴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선 7, 80년대부터 있었던 모피 반대 운동이 꽤 있어서 지금은 있는 사람 있지만 우리나라 정도는 입지 않습니다. 한국의 생명성적표, 우리가 특히 국제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생태적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결과겠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집합적 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많이 본다면 정말 처절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